작전 세력을 한창 파헤치던 시절 메이저 출신 전력자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주식 고수나 개미들 때문에 작전이 실패하거나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슈퍼개미라 해도 우리들의 떡고물을 얻어먹을지언정 작전을 방해할 만한 트레이딩 기술과 자금력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라는 말이 의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에이, 아무리 세력이라도 가진 물량과 진입 평균 단가란 게 있을 텐데 돈 많은 메이저도 종목에 따라 한도란 게 있을 테고 시중 강한 저항 매물도 무시 못할 텐데 이걸 다 뛰어넘고 언제든 성공할 수는 없지는 않나? 라는 한계가 있을 거란 생각이 컸었죠. 그러다 여러 자료들과 차트를 파고들다 보니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는데요. 와, 이전 매물대를 그냥 한 번에 쓸어버리네. 시중 매물들은 신경 쓰지 않나? 어떻게 바로 연속적인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핸들링이 가능한 거지? 매집박스 돌파? 갈 줄 알았는데 그냥 흐르네? 평균 단가 안 지켜주나? 여기서 한 번에 털고 나올 수 있었던 건가? 아니, 이전에는 별다른 거래가 없었는데 어떻게 최저점에서 역사적인 거래량이 계속 나오는 거지? 기존 기술적 분석 방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흐름들은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한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세력들의 통정 매매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세력주 차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당국은 주식시장을 감시한다고 하는데 하루에도 수십 종목이 급등과 상한가를 가는 작전은 왜 끊이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차트 지식은 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메이저 작전 세력들이 무적에 가까운 이유는 또 뭘까요? 이번 통정 영상을 통해 차트 지식의 지평을 넓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정 거래가 뭔지, 그리고 작전 세력들이 통정을 필수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볼까요? 흔히 몇몇 분들은 통정 매매를 그냥 자전 거래라고 말하는데 정확히 따지면 틀린 표현입니다. 자전은 동일 가격과 수량으로 자기들끼리 매수 매도를 주고받는 합법적인 행위인데요. 주로 그룹을 지배하는 지주사나 계열사들끼리 서로 지분을 조정하거나 같은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른 펀드들 간의 구성 종목을 비중 조절하기 위해 자기들끼리 매매하는 경우가 있죠. 혹은 우리가 해외 주식 거래 많이 하잖아요. 연말에 세금 회피 목적으로 손실난 종목들을 동일한 가격과 수량으로 샀다 파는 것도 자전의 개념에 가까울 수 있겠죠. 반면 통정은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사전에 가격과 물량을 정하고 서로 담합해서 시세 조정을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죠. 즉, 시세 조정의 여부와 의도가 있느냐가 가장 큰 차이일 겁니다. 그럼 작전 세력은 왜 통정 매매를 하는 걸까요? 고점에서 개미들을 유인하고 저점에서 싸게 매집하려는 목적도 주된 이유이긴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당국의 감시 체계가 발달한 게 큰 요인입니다. 여기 보이는 조직도는 검찰의 덜미가 잡힌 총 20여 명의 규모의 중위작전 세력 구성원인데요. 스승이라고 불리는 주포, 혹은 기술자가 특정 종목을 선정하고 매수 매도를 지시하면서 중간관리자인 고수와 그 예하 제자들이 팀플레이로 상한가 굳히기 등으로 주가 조작을 단행했었죠. 휘하에 매매 주문을 넣는 여러 딸깍이들을 두고 공범들의 전체 수익과 손실은 그때그때 정산했었는데요. 수익의 일부는 공금으로 회수하고 손실은 보전하면서 전체 공동 시세 조정 자금으로 운용했었죠. 이렇게 손익과 자금 운영 방식은 통정을 운영하는 조직처럼 일심동체로 잘 이루어졌으나 체계적으로 여러 참여계자들이 스위칭 되어야 하는 통정거래 주가 조작 기법은 고전적인 고가 매수 상한가 굳히기가 주가 되다 보니 덜미가 잡히게 된 거죠. 조막소는 말할 것도 없고 중위 이상 세력조차도 이렇게 어설프게 조작하는 애들은 이제는 다 잡힌다고 보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언론이나 검찰에 오르내리는 애들을 보면 대부분 매매 기법에서 어설픈 세력들이 주로 걸린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젠 완벽에 가까운 통정거래 기술이 요구되는 환경이 도래하게 된 거죠. 과거 상한가 15% 시절과 2021년 전후로 시대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단일 중심의 세력들이 소수 계좌로 이렇게 상한가 굳히기 방식으로 점상을 여러 번 주고 패대기 치거나
다단계 폰지 사기처럼 적은 거래량으로 주가를 계속 천천히 장기간 올렸다가 패대기 치는 방식이 주였습니다. 그래서 차트도 나름 지켜줄 거 다 지켜주고 해석도 명확했었죠.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상따 종목만 따라 당겨도 수익 보기 참 쉬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젠 상따처럼 하면 웬만하면 다 잡힌다. 통정매매가 필수 덕목이 되면서 오늘날 작전 세력은 규모화되고 전문화되기 시작했고, 여러 중위 세력들이 팀 단위로 협업하는 점조직화 메이저가 된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수백 개의 차명 계좌가 매수 매도를 돌려가며 핸들링하니 차트가 지저분하고 해석이 난해하게 나오기도 하고, 이제는 점상이 아닌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라는 N 상승 파동의 과정이 생기게 된 거죠. 서로 다른 평단과 물량을 가진 수많은 차명 계좌들과 그 사이로 수익 보겠다고 꼬여든 개미들까지 뒤엉키면서 계속 손바뀜이 일어나다 보니까 작전이 명백해 보여도 당국이 어찌할 도리가 없도록 매매를 구사하고 있죠. 그래서 감시를 한다고 해도 국내 증시의 작전이 끊이지 않게 된 거죠. 이제 통정매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먼저 간단하게 보고 난 후에 심화개념 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A가 B에게 주식을 매도했다고 쳐볼까요?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물량이 그냥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고 끝난 것이지만, 이 둘은 사실 하나의 공범이기 때문에 그냥 계좌 간의 물량과 자금이 이동된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젠 A가 B의 주식을 대사고 또 B가 A의 주식을 대사는 등 샀다 팔았다 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인위적인 거래량이 계속 발생하게 되죠. 그럼 개미들이 호가창도 탄탄해 보이고 거래량도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인기 주식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꼬이면서 세력들의 물량을 먹게 되는 거죠. 흔히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라는 말 있죠. 이 말은 정확히 따져보면 틀린 말입니다. 시중 물려버린 저항매도 매물인 매물대적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 구역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고 주가도 연속적으로 정체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량은 위에서 잠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세력이 중간에 한번 핥기는 했습니다만 조정도 중단기적으로만 했고 매물대를 딱 맞닥뜨린 것도 아닌데도 하단에서 대량 거래가 계속 터지는 것은 세력이 통정매매를 돌리지 않고서는 설명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애초에 그게 아니더라도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 물량 이상으로 거래가 빵빵 터지는 것 자체가 세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세력들은 얼마든지 거래량도 조작할 수 있고 속일 수 없다는 건 단지 이 스팟에서 그게 인위적이었든 어쨌든 간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뿐이겠죠. 그럼 이제 단둘이 아닌 C가 추가되는 등 여러 계좌들이 동원되어 서로 다른 가격과 수량으로 매매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계학에서는 이걸 개별법이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평단과 물량을 가진 각각의 계좌들로 세력이 원하는 가격으로 매집과 매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물타기나 불타기를 통해 언제든 평단을 유연하게 조절해 가면서 매매할 수 있게 되겠죠. 언뜻 보기엔 여기서 매집 박스를 조성한 것처럼 박스를 만들었죠. 이들이 산 평균 단가가 있다면 계속 박스 하단을 지지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단을 깨고 적은 거래량으로 매집 박스를 만듭니다. 잠깐 해먹고 나오는 중조막이 아니고 장기적인 호흡으로 대시세를 내고자 하는 메이저라면 고점에서 개미들에게 물량을 일부 떠넘겼다 하더라도 메인 물량 일부는 높은 평단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평단이 높게 잡힌 기존 계좌는 이 하단 박스에서 물타기나 혹은 다른 계좌로 신규 저가 매수로 가져간다면 세력의 전체적인 평단은 낮아지겠죠. 또 돌파해서 시세를 내려는 구간에 거래량을 일부러 터뜨리면서 서로 스위칭해주면 계좌 간의 평단을 리밸런싱 해줄 수도 있고 상승 중간에 들어온 단타 추격 개미들에게 고점에 떠넘기고 조정을 주어 밑에서 다시 받고 갈 수도 있는 거죠. 이후 주봉을 보니까 이게 끝난 파동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의 세미 파동이었고 다시 하단에서 저가의 물량을 받고 이후 역사적인 신고가를 그리는 메이저의 큰 그림이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세력은 통정과 개별법을 쓰면서 차트를 장악해가면서 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통정 매매를 구사하려면 여러 계좌들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이걸 운용할 수 있는 조직력과 자금력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작전 세력 비밀 영상에서 통정 매매는 중위부터 가능하고 완벽한 통정은 메이저부터 가능하다 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메이저는 막대한 자금과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일부 계좌가 고점에 물리거나 매물 저항이나 개미가 타더라도 그냥 돈으로 밀어붙여서라도 얼마든지 차익을 만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혹은 그냥 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오르락 내리락 파동을 주기만 해도 언제든 개미들을 흔들고 꼬실 수 있는 기술이 있죠. 이렇게 매물대가 많고 상대적으로 짧은 조정 구간이더라도 거래 대금으로 얼마든지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세력 입장에서 매물이 쌓인 고점에서 다시 고점으로 가다 보니 효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은 주로 재료가 강한 종목들에 한해서 나타나는 편입니다. 테마와 재료 완전 정리 영상 제가 이전에 올렸었죠. 참고하시고요. 다 옳은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가끔 돈으로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고 지저분하게 통정 매매를 구사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차트 해석이 참 난해해진 거죠. 여기까지 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이제는 구체적인 수치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정은 상승 통정과 하락 통정이 있는데 이번 영상은 하락 통정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해를 위해 가정을 단순화해 보겠습니다. 우선 A, B 단둘이만 계좌를 돌린다고 치고 A는 1천원의 가격 주식 1주를 보유하고 B는 1천원의 예수금이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이 둘의 총 자산은 2천원이 되겠죠? 매 순간 하락은 마이너스 50%로 가정하겠습니다. 1천원으로 시작한 상태에서 A가 B에게 마이너스 50%인 500원으로 주식을 매도한다면 B는 평단 500원을 가진 1주에 예수금 500원이 남게 됩니다. 반면 A는 마이너스 500원 손실을 보고 예수금 500원만 남겠죠. 그리고 다시 B가 A에게 마이너스 50%인 250원으로 주식을 매도하면 A는 평단 250원 1주에 예수금 250원, 마이너스 500 손실을 유지하게 됩니다. B는 주식을 판 대금 250원과 기존 예수금 500원을 합쳐 750원의 자금을 갖고 있을 것이고 250원의 손실을 얻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돌리게 되면 2,000원이었던 AP 자산은 1,150원으로 줄고 총 마이너스 87.5%의 손실만 남게 되죠. 시장에서는 이 과정을 총 거래량 3주가 발생한 음봉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기들끼리 가격을 낮추면서 물량을 돌리면 원래 가격으로 올리기 전까지는 손실이 계속 유지되는데요. 그래서 현실 시장에선 개미보다 세력의 물량 비중이 꽤 높다면 굳이 하락 통정으로 가격을 낮추는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수수료나 세금 비용만 들 뿐이죠. 어쨌든 여기서 A가 625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B의 주식을 1,000원에 다시 사면 어떻게 될까요? A는 기존 375원의 예수금과 추불금 625원을 넣어 총 자산은 1주를 가진 1,000원이 될 겁니다. B는 1,000원에 매도한 매도금을 더해 기존 625원의 예수금을 합하면 1,625원이 될 거고 이 둘은 같은 통정의 주체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2,625원이 될 겁니다. 가격을 올리는데 추가 금액이 더 들었을 뿐 아까 봤던 손익은 제로가 되고 단지 추가 금액 625원이 B로 간 것뿐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중간에 개미가 타면 어떻게 될까요? A가 500원에 매도를 했는데 개미가 저가 매수했다고 볼까요? 그럼 A는 예수금 500원과 손실 마이너스 500원을 지게 됩니다. 주가가 갈 줄 알았는데 계속 안 가니 지루함을 못 이기고 개미가 B에게 손절을 했습니다. B는 250원에 일주를 싸게 받게 되고 예수금 750원만 남게 되죠. 그리고 다시 A에게 넘기죠. 이제 B가 가격 정상을 하려고 올리려는데 아까는 625원이 들었는데 중간에 개미가 저가에 손절해준 덕분에 이제는 1,000원 올리는데 125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B는 1,000원의 주식을 사게 되고 A는 매도금 1,000원과 기존 예수금 375원을 합하면 총 자산은 2,375원입니다. 원래 총 자산은 추가 투입한 금액 125원만 더 늘어나야 되는데
중간에 개미 물량을 싸게 받은 효과로 세력 자산이 250원 순증하게 되죠. 그래서 하락 통정을 통해 세력은 중간에 개미가 손절한 물량을 더 많이, 더 싸게 받게 된다면 굳이 본전이 아니더라도 이전보다 낮은 가격에서도 익절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시중 개미 비중이 높다면 세력은 털릴 때까지 끝까지 주가를 끌어내려서 받아먹는 게 이득인 겁니다. 우리가 가정을 1주만 있다고 했었지만 현실에선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세력이 남은 물량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개미들의 손절을 유도할 수도 있죠. 여기서 수량을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 거래량 터짐 정도도 다른 거겠죠. 어쨌든 이 모형을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실제 세력들이 만드는 차트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흔히 고점에서 대량 거래 음봉은 세력의 이탈로 보는 게 시중 통념인데요. 그렇지만 비보존 제약은 장중에 개미들을 털기 위한 속임수였습니다. 당시 5분봉을 보면 거래량을 주면서 하락 통정으로 턴 다음 다시 잡아주고 수위를 정상화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실제로 세력이 빠져나오는 거래인지 아니면 추가 상승을 위한 개미를 터는 거래인지는 이렇게 다시 잡는 모습을 사후적으로 확인해주면 추가 상승을 위한 하통일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개미들을 털고 나니 이후 추가 상승과 점상을 주게 됐죠. ENS를 볼까요? 하락하는 과정에서 대량 거래가 지속적으로 터져나오는 것은 나오는 매도 수량만큼 그걸 받는 매수 체결도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즉, 누군가는 밑에서 크게 받았다는 것인데 그게 개미이면 주가는 이후에도 흐를 것이고 세력이라면 차익 실현을 위해 걷어올리겠죠. 만약 이게 하락 통정이라면 저점 신규 매수와 기존 개미 물량이 계속 털리면서 받아지기 때문에 세력의 평단은 하단에 가까워질 겁니다. 물량 세팅이 완성되면 이렇게 상승 통정을 주면서 수위를 정상화하고 차익을 만들죠. 이전 고점 매물대 부근을 터치해도 문제가 없는 게 이미 하통으로 털린 개미들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에 무리가 없었던 것이죠. 일봉을 보면 하통 후에 상통으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이후 주가는 개미화된 차트로 바뀌게 되면서 질질질 흐르게 되죠. 이게 매집을 위한 하통인지 아닌지는 비보존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후적으로 수위 정상화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필요하겠죠. 코데즈 컴바인처럼 거래량 없이 쭉 흐르던 종목이 끝에 갑자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시키는 작업을 종종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쭉 흐르는 구간의 호가창을 보면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매수매도 가두리를 주는데요. 시간을 갖고 천천히 끌어내리면서 고점에서 물린 개미들의 매물들의 손절을 받아먹는 이삭죽기 구조입니다. 세력들은 이런 식으로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하락 통정을 주로 돌리기도 하는데요. 하락 추세 구간은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차후 상승 시 방해 매물이 적은 유리한 환경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물량을 여러 계좌로 분산해서 받은 덕분에 거래량을 터트리고 올릴 때 계좌 간의 리밸런싱 효과나 장중 단타개미들의 손절 물량을 다시 받는 물타기로 평단을 내리면서 작전을 진행할 수도 있는 거죠. 한 박스에 거래량과 변동성을 주어 중간중간 익절도 하면서 일부 물량을 매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미가 몰린 박스를 깨서 하단에서 손절 물량을 받고 다시 하단 박스에서 변동을 주면서 부분 익절과 모아가는 작업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가는 메이저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물량 세팅이 다 되면 아까 배웠던 하락 통정 모형처럼 이렇게 부분 정상화만 해도 세력은 큰 수익을 얻게 되죠. 중이나 조막송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락 박스를 역으로 이용해서 개미들을 꼬셔서 익절하고 다시 깨서 받고 익절하고 하는 중단기 형식도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은 잡주들이 매집보다는 익절을 주 목적으로 이렇게 레벨 다운 시키는 경우이죠. 그런 경우는 대시세가 안 나오고 심한 경우에 상패까지 가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세력주 탐구하시는 분들 가끔 보면 모든 것을 다 매집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통정의 관점에서는 세력들도 중간에 사고 팔 뿐 연속적이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전 작전 세력 비밀 영상과 테마와 재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력들의 목적에 따라 테마와 재료의 사이즈에 따라
그리고 규모에 따라 이게 중위, 조막, 메이저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하락 통정이었고요. 통정에 대한 추가적인 사례와 자세한 내용은 차후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세력들의 매매 구조인 밥그릇 시리즈를 N부작으로 연재할 생각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 보다 빨리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